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정보학과 정보사회론을 가르치는 이동훈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볼게요. 강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실 처음이자 끝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 잘 안 해. 연락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저를 소개하고 어때요? 제 강의를 소개하는 날이니까 부끄럽지만 어때요? 그냥 당당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쵸, 압도적 1위의 국가정보학과 정보사회론 강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정보사회론은 오래 했는데 국가정보학은 어때? 2년 했어. 2년 했는데도 어때요? 다 이제 내 강의 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군무원이나 공무원이나 공직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 보수적이라는 말은 뭐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이란 말이 아니라, 그치, 뭐 잘 안 바꿔. 일타가 잘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일타 선생님이 한 분 일타가 되면 10년 동안 가는 건데 어때요? 2년 만에 바뀌었단 말이야. 아니, 사실은 이건 더 놀라운 일인데, 내가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어때요? 내 강의 듣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러니까 기존의 강의가, 그치,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얼마나 허접했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근데 압도적 1위라는 게 되게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한지는 어때? 조금 이따 설명할게. 자, 그 다음에 그렇지, 하나씩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그렇죠. 자, 그렇죠. 서울대에 나온 강사도 많지만 적어도 어때요? 정보직 강사 중에는 제가 처음이다. 이제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어때? 가장 노력하는 강사다. 그 제가 단톡방도 운영하는데 거기 맨날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 선생님 언제 자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나는 낮에 잔다. 여러분은 어때? 낮에 공부하고, 그죠? 저는 낮에 자니까 이 사람은 잠도 안 자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제의 근거가 되는 교과서를 가장 완벽하게 강의할 수 있는 강사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출제의 근거가 되는 교과서나 논문으로 책을 만든 사람도 없어. 이해했어요? 그 옛날에 뭐야? 국가정보학 책만 봐도 옛날에 민진규 선생님이 책 한 권 썼는데 어때요? 그 책이 그냥 다 모든 강사가 그 책을 다 이게 베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민진규 선생님을 어떻게 믿고 그 사람 거를 베끼겠어. 그래서 물론 내가 썼다는 건 아니지. 내가 쓴 걸 배워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쓴 책, 모든 학문에는 어때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교수님들이 쓴 책들이 있거든? 근데 사실 정보사회론에는 그런 책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부족해. 그렇지만 국가정보학은 어때요? 그것만으로도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남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을 생각해 보면은 전훈 교수님 책이 있고 한효영 교수님 책이 있고 올해는 문정인 교수님 책에서 많이 났고 또 국가정보학회라는 여기서 국가정보학회에서 나온 책이 있어. 그래서 4권에서 시험에 나는 거예요. 4권에서.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때요? 책을 이렇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한희영 교수님 책은 이게 그치, 지금 분권돼서 개정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어때? 1600페이지였어요. 근데 이거를 상하권으로 분권해가지고 상권만 나오고 아직 하권은 안 나왔거든? 그럼 전훈 교수님 책이 700페이지야. 그 다음에 어때요? 국가정보학회에서 나온 책이 700페이지. 문정인 교수님 책도 600페이지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한 권으로 만들었으면 3000페이지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걸 1200페이지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00페이지나 공부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한 600페이지인데, 그쵸. 그래서 왜 1200페이지짜리 책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저에 대한 소개는 끝났다라는 거죠. 저에 대한 소개는 끝났고, 왜 안 넘어가니? 그치. 그럼 여러분, 정보직에 대한, 그쵸, 잘못된 수험 상식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커뮤니티나 이런 데 가보면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시험에? 그렇지, 합격하지 못했거나, 합격하지 못했다고 잘못된 건 아닌데, 합격권 근처에도 못 가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렇죠. 학원 관계자들이지. 그러니까 두 종류밖에 없어. 그렇죠? 일단 내가 점수가 잘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어때? 간간히, 그치, 뛰어난 글도 올라와. 그치, 이 사람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인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지만 그런 글들은 사실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제 똑같이 공부했는데 생각해봐 여러분. 하나만 딱 생각해봐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합격한 사람이 많겠어요?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많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막 경쟁률이 심하진 않기 때문에 어때요? 한 10대 1 정도 되는 거잖아? 그럼 글 올라오는 것만 봐도 어때? 10대 1이면 10개가 내 욕하는 거고, 한 개가 이제, 아니야, 이동호 선생님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근데 이제 또 뭐예요? 커뮤니티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알바로 몰릴 수가 있잖아. 강사 편을 들면 알바로 몰릴 수가 있잖아? 그걸 감수하고 어때요? 그런 사람이 없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 맨날 나 욕하는데 책은 내 책 봤더라고, 다. 이해했죠? 자, 그래서, 그치, 잘못된 정보직 수험 상식을 이제 보는 거야, 이제. 자, 여기. 정보직 합격은 운빨이다. 그치, 이런 말들이 있어요. 운빨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5개를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예요. 이기론으로 공부해도 점수가 나오지 않아. 내가 쓴 책이 이기론이거든? 제가 쓴 책이 이기론이야. 그 다음에 어때요? 정보직 공부는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쵸? 자, 정보직 강사 중에 일타가 없다. 내가 일타예요. 그쵸?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만 생각해볼게. 자, 지원자가 1000명이잖아. 그쵸? 근데 이제, 내 강의를 등록한 사람은 학원에서 자료를 주기 때문에 내가 이게 이걸 이제 세볼 수가 있거든? 그러면 어때요? 올해는 한 400명 정도 되더라고. 1000명, 지원자가 1000명인데 내 강의 듣는 애가 400명이야. 근데 거기에는 영원 프리패스 같은 건 없어. 그게 공유하는 것도 없어. 그러면 영원 프리패스나 공유하는 것까지 합치면 600명이 내 강의를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한길 선생님이나 박준철 선생님도 어때? 이 정도의 점유율을 갖지는 않는다. 아니 근데 야 이게 50%인 그런 강사가 어딨어. 그런데 일타가 없다고 주장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쵸? 내가 일타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강사다 거기서 거기다. 여기 그쵸? 강사다 거기서 거기다. 일단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학교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자,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여러분 스카이라는 단어를 가장 싫어하는 애들이 누구겠어요? 서성환이겠어? 아니, 그치. 서울대 나온 애들이 스카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 어떻게 나랑 똑같이 동급으로 생각하니 네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런 인간이었어? 그러니까 아니 그냥 자부심.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만 딱 말해보면 그렇지 대학 들어갔다는 것 인생에서 잘한 일이 대학 들어간 것밖에 없는 사람이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쵸 강사다 거기서 거기다. 아니 내가 강사를 시작한 다음에는 어때요? 열심히 살았어. 그쵸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때? 나 믿어도 된다. 그럼 요 하나씩 볼게요. 하나씩. 그래서 이제 논리로 이제 이걸 다 격파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정보직 합격은 운빨이다라는 거잖아. 이거부터 이제 생각을 해볼게. 진짜 운빨인지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연수원에 가면 방 하나를 사용하는 인원이 8명이래. 이거는 직접 합격자들한테 들은 말이야. 그쵸? 저는 이제 뭐예요? 우리 학원에서는 합격자의 밤이라고 그래. 합격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때? 거기 그쵸? 출장 뷔페도 부르고 레크레이션 강사도 불러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재밌게 놀고 뭐 그러기도 하거든. 근데 이제 학원이 어려워져서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러면 나라도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어때 합격자들 불러서 내 밥이라도 사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서 직접 들은 말이야. 한 2년 전에는 6명이었대. 연수원 쓰는 사람이 6명이었대. 근데 8명인데 8명 중에 내 강의를 들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라고 하면 8명 중에 7명. 이게 87.5% 정도 되더라고. 옛날에 어때요? 6명 중에 5명일 때는 어때? 한 83% 정도 됐어. 그러니까 점점 이제 뭐예요? 내 강의를 들은 사람의 합격률이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기론 본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가서 이제 직접 들은 말이야. 그렇죠? 이기론을 본다고 다 합격하는 건 아닌데 합격한 사람 중에 어때? 이기론 안 본 사람은 없더라라는 거죠. 결정적으로 운빨이다라는 말이 이게 그렇죠? 이게 잘못된 말은 제가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신발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가지고 어때요? 여러분이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운이 그치 운빨이라는 건 어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때? 무작위로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확률이. 근데 왜 내 강의를 들은 사람들만 어때 운빨이냐? 뭐 이런 거 이해했죠? 자, 또 하나만 생각해 보면
똑같은 강사한테 들으면 있잖아요.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우면 점수가 똑같이 나와. 올해는 아직 합격자 발표도 안 나고 자기 성적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매년 하는 말이 똑같아. 그러니까 한번 내가 작년에 했던 합격 전략 뭐 설명회 이걸 보세요. 그러면 거기 보면 어때? 성적표가 다 똑같아. 국가정보학이랑 정보사회론 점수가 똑같다. 이해했죠? 그러면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점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정보직 합격은 운빨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운빨은. 자, 그러면 이 기론으로 공부해도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합격 전략을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정보직이잖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여러분 놀랄 거다 이게 사실. 이것부터 생각한다고? 고득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 같은 말이 아닌 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기준으로 공부하면 남들 다 52점 맞을 때 여러분 어때? 92점 맞게 해주겠다는 말이 아닌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고득점이라는 말과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란 말은 다른 말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시험을 봤어. 올해는 9급 정보사회론이 정말 어려웠거든? 문제를 딱 보니까 어때? 교수님이 나보고 풀으라는 문제 같이 느껴지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이거 나보고 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론에서 이제 그 교수님이 강진숙 교수님이 낸 문제인데 나는 강진숙 교수님이 문제를 낸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어때? 강진숙 교수님 논문을 다 찾아서 이 기론에다 다 넣어놨거든? 그랬더니 어때? 그 교수님이 자기 논문에서 전부 한 단계씩 더 들어가서 문제를 냈더라고. 그러면 있잖아요. 강진숙 교수님 논문 자체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과 그거라도 보고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시험을 딱 보고 나면 어때요? 점수가 무슨 6점이야. 1년 동안 1200페이지짜리 책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56점 받았어. 그러면 어때? 실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실망이 되지, 당연히. 강사 미친,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며. 이 점수가 56점이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것조차 안 본 사람들은 몇 점이나 받았겠어요? 40점에서 44, 48. 그러니까 내가 56점이나 52점만 받았어도 뭐예요? 42점 받은 사람보다는 40점 받은 사람하고 어때? 내가 52점이라고 하면 12점이 높은 거잖아. 이제 생각해봐, 여러분. 남들 70점 받을 때 내가 생각해보면 남들 72점 받을 때 나한테 어때요? 84점 맞게 해준 사람은 딱 12점 받은 거잖아?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훌륭한 선생님이야 라고 하는데 남들 40점 받을 때 이 사람은 어때? 52점 받게 해줬으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시험 딱 보고 오면 이런 미친, 야 이동은 속았어. 정보사회론 운빨이야. 버려. 이러다가 합격자 발표 딱 나면 어때요? 선생님 죄송해요. 자,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 각 학원에서 단톡방을 운영해. 지금이라도 들어가. 이제 지나가면 못 보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 있다가 합격자 발표 나는 날 어떻게 되나 보세요. 제 단톡방도 있고 어때요? 뭐 GWP 학원에서도 단톡방 운영하고 그렇지, 강사들 단톡방 다 있으니까 가서 보란 말이야. 그러면 합격자 발표 나는 날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는 고득점하는 것과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 중에 뭐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다. 아까 문정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되게 비슷하단 말이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92점 맞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1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내가 말했잖아. 50%가 내 강의를 듣는다고 했죠? 그러면 어때요? 그거 이상, 그것 자체도 1200페이지인데 그거 이상 공부하는 새끼는 없는 거야. 그거 이상 공부하면 걔는 어때요? 과목 간의 균형을 맞추지 못해서 그치, 그것조차도 잘 보기도 어렵지만 다른 과목을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국정학도 1200페이지고 어때요? 정보사회론도 1200페이지야. 그것만 해도 2500페이지란 말이에요. 올해 좀 늘어서 1300페이지, 1200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2500페이지야. 이런 미치 그렇게 많다고?
700페이지로 해야지 라고 하면 그러면 또 안 돼. 왜냐하면 남들이 다 보는 건 나도 보고 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잘 봐. 이것과 이제 관련돼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공부 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도 쟤는 52점밖에 못 맞았어. 그럼 난 40점인데? 별 차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때요? 야, 정보사회로는 어때? 이거는, 그렇지,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가정보학은 이건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심리학이나 국어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정보사회로는 잘하는 애들이 심리학도 잘하고 국가정보학도 잘하게 돼 있어. 이해했죠? 그냥 제 강의를 들으면 어때? 전부 제 커리를 타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그러니까 근데 뭐 국가정보학은 고득점 한다는데 뭐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어. 그치? 책이 반밖에 안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지. 그거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남들이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고 나도 어때? 그 정도는 한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연결이 조금씩 다 이제 될 거야. 자, 조금만 하면 그러면 이제 뭐 시험의 난이도는 매년 변해. 그러니까 고득점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뭘 목표로 해야 되겠어. 남들보다 잘 보는 걸 목표로 하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쵸. 수험생 수준은 잘 바뀌지 않아. 왜냐하면 재시생이 절반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갑자기 뭐 변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진입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예전에 갑자기 대량 채용할 때는 진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진입했거든? 근데 어때? 대량 채용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 그러니까 원래 정보직은 원래 뛰어난 사람이었어. 원래 뛰어난 사람들이 지원하는 곳이야.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내가 수능 강의도 해봤고 공무원 강의도 해봤고 정보직 강의도 해봤거든. 근데 내가 성공한 거는 어때요? 정보직 강의밖에 없어. 왜냐면 나처럼 재미없게 강의하는데 성공할 수가 없거든. 사실 이게 수능이나 이런 데는 어때요? 선생님 너무 졸려요. 그런 게 시험에 나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듣는데 근데 이제 뭐예요? 내 강의가 통한다고 나도 놀랬다. 이해했죠? 나도 놀랬다. 그러니까 나처럼 재미없게 수업만 딱 하는 사람이 어때? 통하는 곳은 수험생 수준이 그 정도 높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봐봐. 시험에는 운전면허 있지. 운전면허. 그 다음에 어때요? 공무원 시험 있죠. 공직 시험 있지. 공직 시험. 그 다음에 어때? 고시가 있잖아. 그 여기는 빈출만 하면 돼. 그러니까 기출문제 중에 맨날 나오는 거 5년에 3번씩 나는 것만 하면은 어때?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운전면허는. 그러면 공직시험, 뭐 공무원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이지. 공무원 시험. 그냥 일반 행정제 공무원 시험은 그냥 기출만 풀어도 돼. 기출. 그러면 기출만 풀어도 어때? 합격해. 근데 기출이 뭐 몇십 년 동안 엄청나게 쌓여 있어서 기출만 풀어도 돼요. 뭐 이런 말은 그렇죠. 와, 5,000페이지 보면 합격해요. 이런 말이랑 같단 말이야. 근데 고시는 어때요? 기출만으로는 안 돼. 여기 어때요? 이거에다가 미출제 요소가 포함돼. 그런데 어때요? 정보직 시험은 고시랑 되게 비슷해. 기출이라는 문제, 우리가 사실은 그렇죠. 기출을 만약에 모아놔서 이걸 계속 분석해 왔다면, 그럼 어때? 기출만으로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기출 문제 자체가 별로 없고, 우리가 어때? 출제되었는데도 출제됐는지 모르는 문제들. 그건 어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시는 미출제 요소인데 어때요? 미출제 요소까지 봐야 되는데 정보직은 어때? 그렇다. 근데 생각해보면 근데 한계는 있는 거잖아. 내가 한계를 딱 정한 거야. 정한 거예요. 예전에 내가 책을 만들기 전에는 그렇죠. 강사들이 만든 얇은 책에다가 그거 어때? 이제 완전 운빨이지 그때는. 그렇죠. 그러면 그 강사들이 만든 책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논문 이게 봐가지고 한 몇 년씩 한 사람들이 합격했는데 내가 강의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때요? 초시생들의 비율이 갑자기 확 늘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말하면 보통 이제 고인물이라고 하잖아. 고인물. 그렇지. 고인물들의 공적이 나예요. 이해했죠? 자, 그러니까 뭐 그치, 욕을 먹을 수밖에 없지 사실. 그렇죠? 그래서 수험생 수준은 잘 안 바뀌어. 이해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높기 때문에 더 높아지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이기론으로 공부한 사람, 1200페이지를 본 사람과 어때요? 그냥 한 600페이지로 보는 사람이 객관식 문제를 풀었는데 이 사람이 더 잘 볼 가능성은 없잖아. 물론 그럴 수는 있어. 나는 너의 한 25%밖에 공부 안 했어. 너 80점 맞을 때 나는 72점 맞았어. 그러면 어때요?
88분의 7이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 87%라고 했잖아요. 나는 너의 4분의 1밖에 공부 안 했는데 어때? 나는 너의 87.5%의 성과를 얻었어. 그럼 뭐에 떨어지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치, 이기로 두껍다고 불평하는 사람 이제 상대가 안 된다. 경쟁 상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아까 말한 건데 남들 40점대 받을 때 어때? 내가 50점대 점수를 받으면 뭐하고 똑같은 거야. 남들 72점 받을 때 어때? 80점 받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보직 공부는 가성비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1시간 동안 한다고 이제 하나씩. 나는 이제 논리적으로 격파하는 걸 좋아해. 자, 여러분 박준철 선생님 행정법 청론은 1200페이지예요. 신용환 선생님 행정학은 1056페이지야. 근데 이제 그치, 이 기론 다 보는 거니까 정보사회부는 어때? 1278페이지? 그치, 국가정보학은 1305페이지다. 근데 여기는 어때? 공통과목이 있잖아. 여기는 공통과목이 없잖아. 여기 국어밖에 없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는 국어만 보면 되는데 여기는 한국사하고 뭐가 있어요? 영어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공부량을 따져봤을 때 어때? 정보직이 그래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말할 수가 없다. 적어도 있잖아. 고득점은 못해도 이걸로 공부하면 어때? 남들보다는 더 적어도 어때? 그러니까 내가 뭘 92점 받게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보사회론에서 한 12점, 국가정보학에서 한 12점, 24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24점이면 7급 시험에서는 어때요? 이게 그치, 7급 시험은 내 과목이니까 어때? 사로 나누면 6점이고 근데 뭐 어때? 9급 시험에서는 어때요? 이게 8점이야. 남들보다 8점 이상 맞게 해주면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또 5점만 더 높으면 어때요? 면접 부담 없이 그치, 면접을 준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것도 아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생각해봐요, 여러분. 서울시 지방직 일반행정하고 국방부 합격선을 비교해보면 서울시 지방직 일반행정은 91점이에요. 여러분 국방부에 간다고 방첩사나 뭐 이런 데, 자, 합참이라든지 정보사라든지 방첩사라든지 육군을 가도 사실 괜찮은데 여러분 잘 봐. 이게 91점이란 말이야. 그런데 국방부 군사정보 9급은 어때? 69.33, 국방부 기술정보는 68점이고, 그쵸? 국방부 군사정보 7급은 어때? 74점이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운빨이야, 이게. 왜냐하면 90점을 맞느냐, 95점을 맞느냐, 100점을 맞느냐. 실력으로는 90점까지 갈 수 있지. 그렇지만 어때? 내가 95점을 맞는지, 받는지, 100점을 받는지는 그거는 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보직 시험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서 여러분이 어때? 실수를 한두 개 하더라도 어때? 실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때? 열심히만 하면 어때요? 그치? 일반 행정보다 훨씬 더, 그쵸? 가성비도 그렇고, 운에 좌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보직 시험이 오히려 공정한 시험이야. 자, 이제 해봐. 지방직 일반 행정 합격자의 행정법, 행정학 고득점은 95점에서 100점이에요. 자. 정보직 합격자의 국가정보학이나 정보사회론 고득점은 76점에서 80점. 작년 시험에서 그랬는데, 올해는 어때요? 9급 같은 경우에, 그치? 56점만 받아도 잘한 게 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일반 행정직의 경우에 어때? 실수가 장락을 결정하는데, 그렇죠? 정보직은 실수 한두 개는 어때? 실력으로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이게 오히려 운으로부터 자유로운 시험이란 말이야.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이제 정보직 강사 중에 뭐 일타 없다. 아까 얘기 말했으니까 합격자의 80%가 선택하는 강의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어때요? 행정법 박준철 선생님이나 어때 한국사 전한계 선생님보다 점유율이 높다. 이거는 박준철 선생님은 내가 이제 강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렇게 강의를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서 박준철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렇지. 이거는 자, 그래서 강사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래도 강사인데 뭐라도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작년에 정보사회론 문제가 유출됐어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실수로 정보사회론 문제를 올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뭐예요? 어떤 강사 해설 강의를 했는데 어때? 제가 제시한 정답과 8개가 달랐어. 8개. 야, 강사가 책 보고 풀었는데도 어때? 8개가 달랐다?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 8개가 달랐으면 몇 개 정도, 몇 대 몇 정도 되면 내가 압도적 우위예요? 뭐 7대 1이나 6대 2 정도 되면 내가 압도적 우위잖아. 근데
합격자 발표 후에 어때? 공개되면서 누구 답이 맞았는지 밝혀져. 왜냐하면 합격자 발표가 나면 합격자들이 어때요? 자기 점수를 가지고 뭐 92점 맞은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 92점 맞은 사람이 어때? 이 답은 이거였다라고 확정이 졌단 말이야, 작년에. 그래서 어때? 실제로 결과를 봤더니 어때? 결과는 8대 0이었다. 강사들 간의 실력 차이는 여러분들 간의 실력 차이보다 훨씬 더 심할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알겠죠? 나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좀 이상하구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올해 이제 어떤 일이 또 있었냐 하면, 그치, 다른 학원 선생님이 어때요? 국가정보학, 그치, 해설 강의를 했어. 근데 그 선생님 해답하고 내 해답하고 맞춰봤더니 7문제가 다르더라고, 7문제가. 자, 그러니까 그 사람 열받았지. 그래서 어때요? 뭐라고 썼냐 하면 자기 단톡방에다가 이번 24년도 기출문풀을 한 하이클래스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 해답. 그치, 하이클래스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줬지. 그치. 내 해설지에는 내가 어때요? 자부심을 갖는다. 근데 9급 5개의 문제 해설은 단순학인 문제 외에 국정학의 진정한 학문적 이해와 정보 경험이 없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정보 경험이 없는 강사. 자, 그 다음에 어때? 국정학의 진정한 학문적 이해. 내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저 선생님이 나를 저격했어요.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왜 강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뭘 알아야 되느냐? 아직 말 안 했어. 네 서울대학 나왔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봐. 나는 해설지 쓸 때 내 견해를 쓰지 않아. 그냥 전부 다 어때요? 교수님들 교과서에서 나온 문장으로 해설을 써. 이해했지? 그러면 이 선생님은 어때요? 교수님들이 쓴 문장을 보고 나서 뭐라고 한 거야? 국정학의 진정한 학문적 이해가 없다는 거잖아, 지금. 교수님들이 쓴 문장인데, 그리고 어때? 정보 경험이 없대. 교수님, 물론 교수님들이 정보 경험이 있는지, 또는 어때? 교수님들이 국가정보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지 못한지 나는 판단할 수가 없어. 이해했죠? 그렇지만 강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교수님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거지. 내 생각 말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는 이 선생님만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도 어때요? 난 내 편 들 줄 알았거든? 이렇게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내 편 들 줄 알았는데 다른 선생님이 어때요? 그 쟁점을 정리해가지고 올린 걸 보니까 그치. 교수들은 이동훈이란 말은 안 했지만 교수들은 어때? 이동훈이 말한 정답으로 갈 수 있지만 정보 경험이 있는 강사는 어때요? 이 정답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어때? 문제가 개 같다. 그치? 그래서 어때? 국방부 반성해라. 이렇게 썼더라고. 자, 수험생은 시험지 탓을 하는 게 아니야. 이해했죠? 그리고 어때? 정보 경험이 있는 실무자가 시험 내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법시험도 다 교수님이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공무원 시험에 어때요? 나 행정직 분열에서, 주민센터에서 나 10년간 근무했어. 그 사람이 가서 시험 내냐고. 그냥 행정학 교수님 시험 내는 거야. 나 군수장교로 10년 있었어. 그럼 그 사람이 경영학 강의하면 그거 듣겠냐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책을 공부해 놓지 않고, 물론, 그치. 쟁점을 정리한 사람은 어때요? 그 강사는 다른 교수님들 책을 다 가져와서 다 놓고, 이거 다 틀렸고, 내 말이 맞다. 라고 말하더라고.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강의 들으면 적어도 3문제는 더 맞는다 그랬지. 그러면 어때? 책 보고 풀었는데 7문제씩 틀리는 사람의 강의를 1년 동안 들었어. 그럼 사고 구조가 비슷해져. 그 사람하고 내 강의를 1년 동안 들은 사람하고 어때요?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 어때? 몇 개 차이 나겠어? 나는 그냥 3개는 최소로 잡은 거고 적어도 어때? 5개나 7개씩 차이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강사가 다 거기가 아니다. 그치? 강사들 간의 차이는 수험생들 간의 차이보다 훨씬 심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잘못된 정보직 수험 상식 5개, 정보직 합격은 운빨 아니죠. 자, 왜 내 강의 들은 사람만 합격하느냐라는 거지. 정보사회론은 공부해도 점수가 나오지 않아. 그렇죠? 여기 정보사회론이 아니라 이기론으로 공부해도 점수가 나오지 않아? 아니다. 우리는 어때? 고득점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뭐야? 남들보다 12점 이상만 맞으면 된다는 거야.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정보직 공부는 가성비가 떨어져. 아니야, 일반 행정직이랑 비교해 봤잖아. 아, 그치. 일반 행정직 붙는 거, 서울시 가는 거하고 어때? 국방부 가는 건 난 국방부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 자, 그러면 어때요? 적어도 어때? 가성비 떨어지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일타? 내가 일타야. 그쵸. 그 다음에 어때? 강사다, 거기서 거기다. 아니다. 야, 책 보고 풀었는데 수험생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이 대다수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잘못된 수험 상식이에요. 자, 이동훈 스타일. 자, 시험 공부는 어때요? 명품을 지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잖아.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한번 어때요? 한다고 가성비를 따져가지고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이해했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건 어때요? 명품을 지르는 것처럼 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가성비를 따지면 어때? 명품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물론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 것도 있겠지. 야, 똑같은데 어때요? 똑같은데 공부를 좀 덜 적게 하고 어때? 좀 할 게 있고 직업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때요? 그치. 가성비를 따지면 안 돼. 뭔 말인지 알지? 내가 좋아하는 거는 자. 그래서 내가 시계는 되게 좋아하거든. 야, 강사는 시계지. 그래서 어때? 와이프하고 결혼할 때 야, 그래도 야, 롤렉스 시계는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야, 미친. 그렇지만 엄청 싸웠지만 어때? 사주긴 사줬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치. 강사는 시계지. 자, 그래서 여러분 봐봐. 사기치는 새끼들은 항상 이렇게 말해. 이동훈은 너무 많아. 이동훈의 절반만 공부해도 어때? 이동훈의 절반만 공부해도 나는 점수를 더 높게 만들어줄 수 있어. 아니면 어때? 적어도 비슷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 다 사기야. 인생을 생각해보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치? 내가 연구도 안 하고, 그러면 모르겠지.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언제나 어때요? 예측하면 안 돼. 예측하면 반드시 틀리게 돼 있어.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이낸스라는 사이트가 있거든? 그게 거기 뭐 하는 데냐면 어때? 코인 선물 거래하는 거야. 그러면 코인 선물 거래를 한다고 생각해보면 오르고 있어. 그래서 오를 것 같아. 그러다가 어때요? 갑자기 뚝뚝 떨어져. 한 10분 만에. 그럼 어때요? 그냥 청산 당하거든? 그치. 여러분, 코인 선물 거래하면 안 돼. 자, 근데 이게 청산 당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오를 것 같아도 어때요? 항상 어때? 해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사회론이 어려울 것 같으면, 어려울지 쉬울지 그것도 몰라. 그러면 어때요? 국가정보학도 열심히 해두고, 여기서 많이 났으면 어때? 다른 책에서도 나온 종합적인 책, 적어도 어때? 남들이 보는 정도는 보고 가야. 그래 어때? 해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해칭이라는 게 울타리란 말이야. 그래서 어때? 뭔가 내가 이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뭔가 안전망을 해치펀드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망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 예측하고 거기다 물방하면 끝나는 거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7급 같은 시험은 어때요? 내가 생각해보면 정보사회론은 한 84점은 맞을 수 있었거든? 근데 나는 정보사회론은 그렇지. 나는 정보사회론은 꽈락만 면하면 돼. 그 40점 맞았어. 그럼 여기서 40점 차이가 나는데 그걸 어떻게 따라가? 걔는 분명히 어때요? 그쵸? 자, 내 국가정보학 강의도 안 들었을 거야. 그럼 국가정보학 점수가 내 강의를 들은 사람보다 높다는 보장도 없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정보사회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때? 국가정보학 공부도 가장 열심히 한다. 왜 그러냐 하면 나보다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그치?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해칭을 해야 돼. 자, 강의 특징 목표다라고 하면 문장 하나, 용어 하나까지 어때? 꼼꼼하게 설명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야 돼. 저런 게 시험에다? 몰라. 시험에 나올지 몰라. 시험 나오면 저도 이제 내가 예상을 해서 어때? 문제집이라는 걸 만들 거 아니에요? 그 문제집을 만들고 나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 야, 이 문제집이면 이제 다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어때?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다 분석해가지고 어때요? 예측해가지고 만든 거잖아? 야, 이것만 보면 충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언제나 시험 보고 나면 어때요? 후회한다. 부족한 이거 가지고는. 그럼 뭘 했어야 돼? 기본서를 봤어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강사가 똑같은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치, 수능시험은 그게 가능해요, 사실. 수능시험은 그게 가능한데, 똑같은 문제를 만들어서 계속 연습을 시켰으면, 그 문제집만 봐도 돼. 그렇지만 어때? 그게 안 되잖아. 예측을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어때? 예상 외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때? 기본서를 계속 많이 본 사람이
언제나 어때? 고득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다 그치 기출 관련 모든 주제와 미출제 요소까지 어때? 빠짐없이 다룬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서는 문제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내가 모의고사를 굉장히 어렵게 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의고사를 굉장히 어렵게 내는 이유는 모의고사를 어렵게 내야 내가 보던 모의고사보다 쉽네. 그래서 어때?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뭐 이거 다 배운 거네. 이런 건데 전혀 옛날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어 문제가. 국가정보학도 그렇고 어때? 정보사이론도 그렇고 내가 21년도, 20년도 요때 강의할 때보다는 굉장히 어려워졌거든. 그런데 어때요? 그러면 그치. 그때 공부한 사람하고 어때? 지금 공부한 사람은 어때? 수준 자체가 다르다. 저도 수준이 달라졌지만 여러분의 수준도 달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더 뛰어난 인간이라는 게 아니라 커리큘럼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어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훨씬 더 많단 말이야. 그래서 한 5년 전에는 어때?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도 지금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치. 내가 그렇게 됐는데 이 문제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어때요? 맨날 단답형 문제나 보고 그런 거나 풀다가 하면은 야, 이게 왜 선지가 왜 이렇게 길어? 그리고 어때? 지문을 선지라고 하면 안 돼. 아까 구호 선생님 정확히 아시더라고요. 문정호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제시문을 지문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렇게 1번, 2번, 3번 이걸 선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 구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시문은 또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어때요? 문제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오기만 하면 어때요? 합격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커리큘럼으로 진행한다. 이러면 이거 뭔데 맨날 저런 말 하는 거야. 네 강의 듣고 망했어. 지금 그렇다, 지금. 합격자 발표 나면, 역시 선생님 말이 맞았구나.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뭐라고 했어요? 92점 맞게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야. 남들보다 어때? 12점씩 더 맞아서 정보사이론과 국가정보학만으로, 그치, 6점이나? 6점. 7급은 6점, 9급은 8점 이상 맞게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치 정보사이론 이기론 기본서가 문제집 그치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책도 사실 없어. 여러분 잘 보면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전용 교수님 책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때? 한효 교수님 책은 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어때? 국가정보학회에 출간한 교과서는 이렇게 돼 있고 문정현 교수님 책은 내가 안 넣어놨는데 나는 저 책들을 전부 다 어때? 단권화하는 거거든. 저거를 책을 있잖아요. 여러 권을 계속 보면 기억에 남지도 않아. 이해했죠? 단권화해서 계속 보는 이유는 뭐야? 이거를 어때? 이렇게 한 권으로 정리해서 계속 보면 포토 메모리라고 해서, 그렇지? 이게 어때? 이 몇 페이지 어디쯤에 있었어라는 게 어때? 딱 찍히게 돼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뭐 프린트 보고 여기 책 보고 저기 논문 보고 이렇게 해놓으면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걸 어때? 하나로 모아놨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 별거 아니지. 사실 이게 행정학이나 행정법은 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 여러분? 국가정보학이나 정보사회론에는 어때? 이런 문제집이 없어.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도대체 강사들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문제집이 없다고. 이게 놀랍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때? 지금 일반 행정 준비하다가 어때요? 여기 그치? 정보직 시험을 딱 들으러 왔는데 강사를 너무 허접해. 박준철 선생님 강의 듣다가 와가지고 어때요?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으려고 하니까 어때? 도저히 못 듣겠어. 그런데 어때? 적어도 내가 박준철 선생님처럼 어때? 박준철 선생님도 어때? 그렇게 막 재밌는 선생님은 아니잖아. 이해했죠? 자, 내가 그렇게 막 재밌게 하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어때? 박준철 선생님보다 내가 좋은 학교 나왔다. 이해했죠? 자, 그러니까 적어도 어때? 이게 딱 들어보면 알 수 있어. 이해했죠? 그래서 제 강의 듣는 거야. 공부 잘하는 사람일수록 어때? 제 강의 듣는다. 자, 그러면 이제 됐어. 국가정보학, 그쵸? 자, 그러면 그쵸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야. 언제 정리를 한다. 그치? 서울대 나온 강사가 어때? 인생을 갈아 넣어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시험의 전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유일한 기본수학 문제집이다라는 거예요. 7급은 뭐 올해도 보면 7급은 내가 적중했어라고 하는데 그럼 9급은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 말도 못한다. 이해했죠?
적어도 어때? 9급과 7급을 어때? 균형 있게 적중한 사람은 어때? 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어때? 매년 적중할 수 있는 사람도 어때? 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저명한 교수들이 어때?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교과서를 완벽하게 분석한 기본사 문제집. 이런 책이 없었다는 게 이상하잖아. 그렇죠? 이게 내가 최초다라는 거죠. 반복해서 보기만 해도 어때? 실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기본사 문제집. 이거를 내 강의 들으면 어때? 전부 92점 받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자, 그러면 자 이제 커리큘럼 기본 이론 강의가 140강. 140강이나 된다고? 자, 문제풀이 강의는 40강이에요. 자, 그다음 어때? 모의고사 강의 10강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야, 제발 9급과 7급을 나눠, 제발 나눠. 그게 어때? 기본 이론 강의하고 심화 강의를 제발 나눠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왜 잘못됐나 봐봐, 여러분. 작년에는 7급이 진짜 어렵게 났거든. 근데 올해는 9급 정보사회론이 진짜 어렵게 났어. 그리고 국가정보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작년 7급은 어때? 거의 교과서에 있는 이 기론만 봤으면 어때? 거기 25개 선지가 다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득점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9급이 그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예전 시험이랑 달라졌어. 아까 국어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7급과 9급 난도가 7급이라고 어렵고 9급이라고 쉽고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한 가지 그건 있어. 예를 들어볼게. 요거 너무 길어지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이거는. 자, 여러분 75분의 3과목 보는 거 하고 100분의 4과목 보는 거는 어떤 게 어렵겠어요? 거기 국어는 한 과목이고 전공 과목 2과목이라고 했을 때 75분의 3과목 보는 게 어려워. 뭔 말인지 알겠지? 왜냐하면 심리학이나 국가정보학이나 이런 데는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으니까 국어는 언제나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니까 100분의 4과목 보는 게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어때? 7급이 더 쉬우면 안 되잖아. 국가 입장에서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러니 어때? 시간 이제 타임 어택을 하는 거예요. 국방부는. 그래서 어때? 7급 같은 경우에는 어때? 선지를 좀 길게 해서 어때?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게 해.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선지가 길어지면 사기꾼도 어때요? 말이 길어지면 거기서 어때? 찾아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혓바닥이 길면 어때? 반드시 단서가 있어.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 어때요? 내가 맨날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정답은 손들고 있어. 이해했죠? 정답은 손들고 있어. 임팩트가 있고 어때? 정답은 손들고 있다. 그러면 그치? 내 강의를 보면 여러분 잘 봐. 이게 강의도 이게 이제 주고받는 거란 말이에요. 140강을 처음 공부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 실력이 아무것도 없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어때? 그치? 퀄리티가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본 강의는 사실 너 강의 못한다는 걸 지금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럼 적어도 있잖아. 적어도 문제풀이 강의 정도 할 때 되면은 자, 나는 이건 자부하거든? 내 문제풀이 강의하고 어때? 다른 선생님들 문제풀이 강의하고 봐봐. 그걸 보고 어때? 유동훈 강의가 허접해라고 말하는 새끼들은 그치. 얼마나 공부를 못한 거야.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이 든다. 사실. 그러니까 일단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야. 여기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도 그렇고 내 강의를 봤는데 어때? 저 사람이 강의를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내가 좀 공부를 안 했구나. 그치? 내가 수준이 좀 남들보다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언제나 어때? 자기 귀에 익숙하게 들리는 게 어때요? 그게 좋은 강의처럼 느껴지는데 내가 공부도 연락 못했어. 근데 어때요? 공부를 뭐 한 적도 없어. 근데 내 귀에 이렇게 연락이 익숙하게 들리는 강의를 하는 새끼의 강의를 들었을 때 시험에 그걸로 붙을 수가 없잖아. 여러분 수능을 있잖아요. 서울대 가는 새끼랑 경쟁하는 게 아니야. 그럼 나는 내 점수 맞춰서 가면 돼. 이해했어요? 그런데 공직시험은 그렇지 않아. 공직시험 그렇지 않아. 5%만 붙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에는 어때?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어때? 공부를 좀 덜한 사람하고 어때요? 덜한 분들하고 이게 어때? 이게 시장이 나눠져 있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언제나 어때? 최상위권을 놓고 강의할 수밖에 없다고. 돈을 벌려면 그치? 내가 돈을 벌 생각이면 있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한테 알아듣기 쉬운 강의를 하지.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돈은 엄청 지금
물론 정보직 강의 중에 나만큼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없어. 근데 내가 메가스터디에서 내가 근무를 했었거든. 거기는 어때? 내가 이제 뛰어난 강사가 아니라 어때? 꼴타야, 꼴타. 이제 거기. 자, 그래서 맨날 어때? 강의 평가하면 어때요? 선생님 너무 졸려요. 선생님 못 알아듣겠어요. 맨날 이런 얘기만 듣거든. 그 원장님들이 이런 미친 쟤랑 내년에 또 계약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만둘게요. 그랬단 말이야. 그쵸? 자, 어쨌든. 그래서 어때? 왜냐하면, 내 강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은 여러분이니까. 그냥 어쨌든 뭐 그런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어때요? 이게 나랑 좀 안 맞을 수가 있어. 나랑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이걸 어때요? 나랑 안 맞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나랑 되게 잘 맞는 사람도 많아요. 이해했죠? 그건 어때요? 공부를 이제 잘한 거지. 자. 그게 어때요? 모의고사 강의 10강이다. 그러면 모의고사 강의 10강만 들어도 어때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어 왔잖아. 그러면 이때 들으면 선생님 책 한 권을 읽은 것 같아요. 모의고사가. 이렇게 해. 그러니까 뭐 내가 강의를 잘한 거지. 내가 강의를 잘했다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서 어때요? 여러분의 실력이 올라갔다는 거잖아. 그리고 어때요? 실제 시험을 보면 내가 사고하는 구조하고 어때요? 여러분이 사고하는 구조가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 다른 선생님하고 1년간 공부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어때? 정답을 찍을 확률이 높아져.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이런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게 너무 많아? 그럼 어때? 좀 다른 걸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2달밖에 안 남았어. 그쵸 여러분. 내가 한 달 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을까요? 로또 사는 방법밖에 없잖아. 그쵸? 그럼 로또 사고 어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 근데 어때? 1년 동안 내가 어때? 부자가 되는 방법 하면 어때요?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어때?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적어도 어때? 지금의 실력보다는 어때? 몇 배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시간이 있단 말이야, 지금은. 그러니까 이 정도 다 할 수 있어.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실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도 어때요? 우리 아버지가 그치? 나 어린 때부터 나 5살 때부터 어때? 상가치 같은 거 갖다 놓고 나한테 이제 수에 대한 감각을 익혀주기 위해서 이거 어때? 이게 몇 개야? 맨날 이랬단 말이야. 이해했죠? 자, 근데 어때? 그런 거 안 해도 돼. 암기 과목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암기 과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동훈 강의로 국정학 정복하기. 자, 이제 됐어. 조금만 더 하면 돼. 진도를 나가는 것이 어때요? 이해나 암기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진도를 나가는 것이 이해나 암기보다 중요하다. 어차피 어때? 한 번에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잘 못 알아들어도 어때? 2번, 3번 들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알 수 있어. 이해했죠? 그럼 그 다음에 자 1.5배속으로 듣는다. 이게 근거가 있는 건데 호주에 있는 그치 이게 교육학계 연구자들이 어때요? 실험을 해봤는데 2배속 이하로 들으면 어때? 1배속으로 듣는 것과 차이가 없대. 시험을 봤을 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 시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어때? 시간을 짧게 해서 완강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어때? 15일 안에 140강 정도 되는 거니까 어때? 15일 안에 작년 강의를 하루에 10개씩 들어서 한번 들어봐라 라는 거지. 10개씩 들어서 이제 15일 안에 딱 들으면 어때? 자신감도 생겨. 그래 어때? 한 달이면 2번 듣는 거잖아?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처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어때? 2번 듣고 3번째 들으면 어때요? 이제 알겠어.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는 1년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아. 그러면 한 4-5번 듣는다 하더라도 이제 뭐예요? 그쵸? 한 2-3달은 강의만 듣고. 그럼 이제 8월 달부터 시작한 거잖아. 8, 9, 10 강의 듣고 11월 달부터 어때? 책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때? 시험 근처에 가면은 하루에 과목당 200페이지씩 읽을 수가 있어. 과목당 200페이지를 못 읽더라도 어때? 100페이지씩은 충분히 읽을 수 있거든? 그럼 그렇게 해서 어때요? 2500페이지를 10회 독하고 갔어. 근데 어때?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과 시험 봤을 때 어때요? 떨어질 수가 없잖아, 이거는. 뭔 말인지 알겠지? 적어도 어때? 12점은 더 맞을 수 있겠지, 세 문제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자, 책 여러 권 보면 오히려 점수가 하락해.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단권화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단권화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때? 이 기록만 본다. 이 기록만 봐도 충분하다. 물론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첫 해는 그치. 그래. 한두 문제 빠졌네. 올해도 한두 문제 빠졌네. 여러분 이제 완벽한 책을 공부한다 사실. 그래도 한두 문제 빠졌어도 어때요? 내가 첫 해 강의했을 때 어때요?
그때 사람들이 어때? 내 책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남들 다 70점, 72점 맞을 때 88점 맞아서 다 합격했대. 합격한 게 아니라 그때도 이제 7급은 작년에 어때? 정보사회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해칭을 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정보사회는 굉장히 어려웠어도 국가정보학으로 고득점에서 다 붙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책 볼 시간에 어때? 작년 기본이론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라라는 거죠. 합격률, 자, 인강을 듣는 수험생이 60% 그냥 찍은 건데 어때? 요번에 이제 내가 그쵸 학원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해봤더니 60% 정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 그다음 어때? 합격생이 80% 정도 듣는다. 사실. 자, 그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굉장히 그치 정보직 수험생들은 어때? 굉장히 뛰어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유명하지 않았을 때는 소수만 이동훈 강의 들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럴 때는 이동훈 강의 듣는 것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어. 내가 정보사회론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 국가정보학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도 이제 일타였지만, 왜냐하면 어때? 정보사회론을 이렇게 잘 정리해 준다고 생각하면, 야, 국가정보학은 뭐 껌이겠지라고 해서 어때? 다 이제 내 강의를 들었는데, 근데 어때? 그때는 합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이동훈 강의를 들어. 그렇죠? 그럼 다른 선생님 강의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 탁월한 사람이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완강만 해도 한 번만 딱 들어도 어때? 10%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완강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만약에 강의를 3번 들었잖아. 그럼 5% 안에 든단 말이에요. 한 가지만 얘기해볼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이거는. 퀄리티가 똑같지 않아. 강의의 퀄리티가 똑같지 않고 책의 퀄리티도 똑같지 않아. 양을 늘리겠다고 어때요? 휘발유에다 물 섞으면 그게 좋겠어? 그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 강의만 딱 들으면 되고 제 책만 딱 보면 된다. 진짜 하는 말이야. 내 강의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퀄리티가 높은 책 하나를 정해서 가장 빠지지 않고 가장 단권화되어 있는 책을 정해서 그것만 가지고 어때? 계속 보는 게 고시부터 심지어 뭐예요? 운전면허부터 기말고사 사법시험까지. 사법고시라고 하는 새끼들은 어때? 사법고시를 본 적이 없는 거야. 이해했죠? 사법시험이다. 사법시험까지 어때? 다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 강의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자, 하나만. 이제 다 됐어요, 여러분. 학원 간 강사 간 균형이 붕괴됐어요. 내가 강의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대정부학원은 망했지. 자, 올해 또 뽑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왜 망했냐 하면 거기 정보사회론 강사 있었는데 어때? 작년에 그만뒀단 말이야. 작년에 실강을 안 했어. 그래 어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그치 대장부가 어때? 국가정보학은 대장부, 정보사회론 이동훈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어때? 이제 국가정보학도 할지 안 할지 모른다. 이해했죠? 자, 그러니까 이미 그치 강사 간 학원 간 균형이 붕괴됐다라는 거죠. 7급급 합격자 수가 압도적 우위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면접이 좀 약하긴 하거든. 그래서 어때? 이제 면접 강의를 들어야 어때요? 합격자 누가 합격했는지를 학원에 조사할 수가 있어. 학원에 전화해가지고 나 합격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소수잖아. 이해했죠? 근데 이제 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해 이제 면접 강의를 강화하려고 그래.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죠. 7급 합격자 수의 압도적 우위. 이건 어때요? 여러분 합격해서 연수원에 가보면 알아요. 자. 국방부 공군 등 최상위권의 경우에 어때? 그렇죠. 합격이 뭐 거의 불가능하다. 그치?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어. 아예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 결론은 저예요. 합격자들이란 모두 동의하는 것이 여러분 정보직렬은 내가 말했잖아. 내가 1탄인데 내 강의 듣는 애들이 400명이라고. 400명밖에 안 들어 1탄인데 이게 어때? 400명이 뭐 그치. 이게 거의 40%가 내 강의를 듣는데도 400명밖에 안 들어. 이해했지? 그럼 이 시장에 누가 진입하겠어요? 아무도 진입 안 한다. 내가 미친놈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그치. 내가 사회학과를 나오고, 정보사회론 강의하는 게 되게 좋았어. 그리고 어때? 내가 사법시험 준비도 되게 오래 했기 때문에 국가정보학 강의를 하니까, 이건 내가 옛날에 그치. 사법시험 준비할 때처럼 공부하면 이건 만점 맞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미친놈이야. 돌연변이야. 그치. 자. 그래서 어때? 이동훈보다 더 확실하게 실력을 올려줄 수 있는 강사는 없다. 이게 봐봐, 여러분. 다른 선생님 강의 듣다가 내 강의 들었을 때,
작년에는 하나도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그치. 이게 공부를 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교수님 책에 다 써있기 때문에. 책의 퀄리티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강사는 뭐 나뿐이다, 사실. 여기. 여러분, 하나만. 행정직 같은 경우에, 뭐, 거기는 뭐, 그치. 수험생이 수만 명이잖아. 거기 어때요? 엄청난 경쟁을 뚫고 박중천 선생님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 그거는 이미 여러분이 판단하지 않아도 시장이 이미 그 사람을 선택한 거야. 근데 소수직렬은 여러분이 뭘 믿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시장이 날 선택한 거지. 왜냐하면 내가 살아남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만두는 이유는 그치. 여기 그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쵸. 여기서 1위를 못해도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때? 1위에서 떨려 나가면 어때? 먹고 살기가 불가능하다. 이해했죠?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어때? 다 그만두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때? 신뢰할 수 있는 강사는 나뿐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어때요? 제가 준비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제가 말했잖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어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몇 점을 받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경쟁해야 되는 새끼들이 어떤 책을 보고 있어? 그리고 어때? 쟤들이 어떤 강의를 들어? 그리고 어때? 제가 2번 들을 때 나는 3번 듣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어때? 합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긴 시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